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메타버스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맥스트가 오늘 상장과 동시에 따상을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4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 최고가인 상한가 가격에 1240만 주 정도가 매수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에서 매수하려고 있는 대기 물량만 하더라도 한 4,800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고 하면은 잘하면 따따상까지도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만큼 강한 섹터, 그러니까 강한 테마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던 알체라가 회사 측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 모델이 없다는 공고를 낸 이후로 금일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이 나왔으니까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인을 한 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급락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호재는 완전히 사라진 거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길 기다려야 될까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긴 하지만은 우선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알체르가 갖고 있는 메타버스 테마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테마주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치인 테마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정치인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실제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오른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인과관계, 그러니까 연관관계가 있으니까는 나중에 이 사람이 잘 되면 회사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순전한 기대감만으로 해서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대감을 위해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말로 어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관계가 없다,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 공시를 내놓습니다. 자, 그럼 정치인 관련주들은 이렇게 관계 없다는 답변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급락해서 다시는 오르지 못할까요? 지금 이 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치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정치인의 테마가 유력하다고 한다면은 조회 공시가 나오게 되면 물론 당연히 살짝 흔들리긴 하겠지만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인 테마주에 매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실제로 이 정치인 때문에 회사의 실적이 늘어난다던가 이런 걸 기대하고 매매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들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던가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선익 시스템 등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소개에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업체로서 메타버스의 핵심인 실가면 콘텐츠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대감이죠. 기대감을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에 차별된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지 지금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마이크로 OLED 시장에 웨이퍼 증착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알체라 이외의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실제로 현재 메타버스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수익이 날 거라는 기대감을 인해서 상승하는 거니까, 알체라가 현재 실제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 알체라의 최대 주주가 스노우인데, 이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대부분의 지분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인 이 제페토를 서비스하는 네이버 제트의 모회사 역시도 스노우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와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체라의 최대 주주인 스노우가 국내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의 모회사니까요. 이렇게 다시 설명드리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최대 주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관련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실적인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20% 정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길 기다려야 될지,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인 패턴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컵앤핸들 포트 모양으로 U자형을 만들면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온 이후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패턴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보유하신 비중이 적고 또 손실이 크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손실 정도쯤으로 해서 손절 처리하시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재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혹시라도 높은 가격에 매수하셔서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손절 처리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더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보유의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